뭐 하는 겁니까? 지금 줄도 안 서고 먼저 들어가려고? 한껏 날선 목소리가 로비 한쪽에서 울려 퍼지자 순식간에 호텔 내부가 조용해졌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둣발 소리조차 멎은 듯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낸 사람을 바라봤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이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이가 손님 하나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지금 막 달아오른 기름 위에 불꽃이 튈 것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지금 방금 오신 분이라면 잠깐 대기하셔야죠. 직원 하나가 뒤늦게 말렸지만 총지배인은 무시하듯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한테 함부로 끼어들지 마. 그리고 저 손님 티켓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자리를 비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인지도 모를 누군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니 저런 식으로 대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내가 지배인이야. 여기 규칙은 내가 정해. 필요하면 보안 요원 불러서 당장 내보낼 수도 있다고. 그 위협적인 말에 기가 눌린 건지 많은 손님이 숙연해진 얼굴이었다. 그러다 모두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지배인의 시선이 향해 있는 쪽에는 한 남성이 서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있었고 주변에서 나지막이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기, 저 사람 혹시 설마 손흥민 선수 아니야? 저 얼굴선이랑 체격 딱 그 사람 같은데. 맞는 것 같아. 방금 공항에서 귀국했다더니 이 호텔 묵으러 온 거였나 봐.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험악했다. 총지배인은 여전히 화가 난 듯이 소리치고 있었고 로비 여기저기에서는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슬쩍 찍으려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 뭐 찍고 있어요? 허락 없이 촬영하면 불법인 거 몰라요? 지배인이 번쩍 시선을 돌리자 몇몇 사람이 움츠러들었다. 그때 바로 소파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손님이 나지막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화낼 상황인가? 뭔가 이상해. 호텔 로비는 숨을 죽인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첫 장면부터 불길이 치솟듯 갈등이 높아졌다. 아, 죄송합니. 저 여기 예약이 되어 있어서. 손흥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태도가 엿보였다 하지만 총지배인은 코웃음을 치며 큰 소리로 대꾸했다. 이봐요, 예약이 됐어도 순서가 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고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특히 마스크 쓰고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 해. 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 그냥 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혹시 제 이름이 불렸나 해서 가까이 왔을 뿐인데 당신 이름이라니. 그럼 이름이라도 대보시지. 그래야 찾아보죠. 이 초반부터 일어난 불쾌한 대치 상황에 주변 손님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스타가 로비에 나타나면 직원들이 알아보고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오늘따라 지배인은 이상하리만치 예민하고 괴팍했다. 옆에서 도와주려던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조심스레 중재를 시도했다. 지배인님, 이분은 손은, 아니, 그러니까 예약이 확인된 BP 손님 갔습. 제가 담당할까요? 하지만 지배인은 이를 묵살하고 소리쳤다. VIP고 뭐고 규정 위에 군림할 순 없어. 지금은 점심시간 직후라 체크인이 몰려 있어요. 우선 저기 줄부터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로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눈길이 총지배인과 손흥민에게 집중되었다. 손흥민은 난감한 듯 모자를 벗어 잠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마스크를 살짝 내렸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몇몇 손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손흥민이네. 와, 사진 한 장만. 그러나 그는 주변의 환호가 민망한지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하여간 유명하다고 해서 규정을 어길 수는 없으니. 잠깐 앉아 계세요. 지금 다른 손님들 처리하고 부를 테니. 손흥민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 저 줄 뒤에 서 있으면 되겠지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갔다. 그렇지. 역시 규칙은 규칙이니까. 다음 손님, 주변에 몇몇 손님들이 작게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역시 월드클래스는 다르네 하고 속삭였다. 그런 가운데도 지배인은 만족스러운 듯 봐라, 아무리 유명해도 규정대로 하잖아.
하는 뉘앙스로 직원들에게 으스대듯 한마디를 던졌다.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로비 소파 구석에 있던 중년 부인이 옆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저 사람 정말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이렇게 대충 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계속 줄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느라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학생 무리가 수근거리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그런데 여기 호텔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었나?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방문자들이 몰려왔나 봐. 근데 저 지배인 직원들한테는 협조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어, 저기 혹시 찍고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 지금 너무 황당한 장면이라서. 조심해. 저 아저씨 아까도 막 촬영하는 사람들 쫓아내려고 했잖아.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했다.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라도 가만히 있으니 그나마 큰 소동은 안 일어나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경찰 부르고 난리였을지도 몰라. 호텔 바깥 풍경을 내다보면 봄비가 막 그친 후라 시원한 바람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주변은 유명 관광지라 평소에도 방문객이 많지만 오늘따라 직원들의 동선이 엉켜 업무가 지체되는 분위기였다. 프런트 데스크는 사방팔방에서 몰려드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고 뒤에서 짐을 옮기는 벨보이들도 우왕좌왕했으며 로비 카페에서는 이미 장시간 대기 중인 고객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었다. 저기, 우린 예약 확인만 하면 금방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다른 손님이 항의하자 직원은 조금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죄송합니 시스템이 잠시 다운되었다가 복구 중이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답변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들 자리를 뜨지 못하고 대기하는 통에 로비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서로가 부딪혀 짜증 섞인 말도 종종 오갔다. 그 와중에도 손흥민은 줄 끝에서 차분히 대기하고 있었다. 어느새 그의 존재를 알아본 몇몇 팬이 다가와 작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일일이 안녕하세요라며 웃어주었다.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마커가 없는데 혹시 종이하고 펜 있으신가요? 그는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그러나 친절하게 대응했다. 지배인은 중간중간 그 광경을 힐끔거렸지만 지금은 분명히 다른 고객들의 체크인을 처리해야 하므로 직접 시비를 걸 시간은 없어 보였다. 대신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다. 빨리빨리 처리 못해요? 저 사람들 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데? 죄송합니다, 지배인님. 시스템 응답이 늦어서. 변명 말아요. 내가 오늘만큼은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런 질책이 거세지자 손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졌다. 저렇게 직원들한테만 몰아붙여서 해결될까? 굳이 저렇게까지 화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편 손흥민은 방금 인사를 건넸던 한 팬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선수님, 혹시 예약이 제대로 안 된 건 아니죠? 아니요, 며칠 전에 구단 측에서 여기로 숙박 예약을 해줬어요. 확인 이메일도 있고요. 아마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배인 저분, 좀 심하네요. 호텔도 바쁠 땐 이런 일이 있나 봐요. 다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차분히 기다리려고요. 이 말에 팬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인성이 좋으시네. 근데 서서 오래 기다리시지 말고 저기 소파 쪽에 앉으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습 곧 제 차례가 오겠죠. 그 순간 프런트 데스크 쪽에서 한 여성 손님이 크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저 아이가 아파서 빨리 객실로 들어가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아직도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순서가. 그리고 시스템 확인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아니, 지배인님,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머니로 보이는 그 여성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아이는 토할 듯 초췌한 얼굴이었다. 지배인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직원에게 말했다. 우리 호텔 명성이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 저 아이부터 빨리 처리하라니까.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시스템은 여전히 느릿했고 데스크 직원들은 땀을 흘리며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돌리는 중이었다. 누군가는 서버 관리 업체, 누군가는 예약 플랫폼 담당, 또 누군가는 다른 지점과 연결해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참 기다려도 답이 나오지 않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쉬게 해주지도 않고. 이게 말이 돼요. 손흥민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옆에 팬에게 물었다. 저 어머님 상황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기 직원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은데. 손흥민은 고민 끝에 정중하게 먼저 줄을 양보할 의사를 밝히고 싶었다. 그래서 프런트 데스크 직원을 불러 작게 이야기했다. 저 혹시 제 체크인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저 아이가 먼저 객실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 주시면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네, 저는 컨디션 괜찮으니까 늦게 해주셔도 돼요.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우선 돌봐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은 곧장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설명했다. 손님, 지금 한 VIP 고객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요. 우선 예약 확인이 안 되더라도 객실 하나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 아이를 빨리 쉬게 해야 하니까. 정말요? 누가 그렇게? 저기 계시는 분이요.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가 손흥민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 선수님? 괜찮습 빨리 아이부터 편히 쉬게 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한없이 따뜻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작은 박수를 보냈다. 우와, 역시 대단하다. 저런 배려는 아무나 못해. 하지만 지배인 쪽에서는 별다른 칭찬도 없이 마지못해 얼버무렸다. VIP면 그럴 만한 여유도 있나 보군. 어쨌든 처리 빨리 하라고. 직원들은 지배인에게 확인받자 곧장 아이와 어머니를 객실로 안내했다. 한바탕 소란이 잦아든 뒤 다시 줄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문제는 여전했고 손님들 대기열은 여전히 길었다. 지배인은 여유 부리듯 이제 막 체크인을 마친 몇몇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며 체면을 차리려 했다. 우리 호텔 서비스를 누리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 조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네, 뭐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한편 이미 1시간을 넘게 대기한 사람들이 피로와 짜증이 누적되며 여기저기서 작은 충돌도 일어났다. 어떤 손님은 언성을 높여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호텔 갈 걸 그랬어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또 어떤 가족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려 어수선했다. 프런트 데스크에 붙어 있던 한 직원이 혀를 끌끌 차며 지배인에게 보고했다. 지배인님, 밖에 기자들이 조금씩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다는 소식이 퍼졌는지 취재 요청 전화도 오고 있고요. 기자들? 지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상대하고 있어? 일단 막아.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네. 보안팀에 전달해 두겠습니다. 멀리 로비 밖 자동문 너머로 몇 명이 카메라를 든 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손흥민이 있는 쪽을 살피며 어딘가 전화를 돌리는 듯했다. 호텔 측에서 이미 제지할 태세였지만 지배인은 한술 더 떠서 직원들에게 윽박질렀다. 요즘 SNS니 뭐니 시끄러우니까 다 막아. 사진 유출 안 되게 하라고. 불필요한 홍보나 이슈는 싫으니까. 그 말을 듣고 곁에 있던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그런데 손님들 중에는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처럼 유명하신 분이 호텔에 계시면 보통은 홍보 담당 팀에서 방일 텐데요. 오히려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면 호텔 이미지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뭘 홍보해? 내가 책임자야. 내 말대로 해. 지배인은 자신의 위세를 확인시키려는 듯 발걸음을 소리 높여 내디디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러자 곳곳에서 눈길을 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지배인의 눈을 마주치기 싫은 듯 피곤한 기색이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대기줄 한켠에서 서성였고 지나가던 한 직원이 미안한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수님,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세요? 음료나 간단한 식사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아, 아닙니. 저는 괜찮습. 다른 분들 먼저 챙겨주세. 아까 보니까 저쪽에 꽤 지쳐 보이는 분들도 많던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로비는 더욱 혼잡해졌다. 시스템 복구가 늦어진 탓에 예약 확인이 계속 더뎌져 우왕좌왕하는 직원들과 화를 억누르지 못한 손님들이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한 무리가 지배인을 직접 찾아왔다. 지배인님, 우리도 방금 귀국해서 피곤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글쎄, 지금 시스템을 고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인내하시는데 아까부터 2시간 넘었어요. 바로 앞 손님들을 처리하고도 한참 지나는데 이 호텔 매니지먼트가 말이 됩니까? 지배인은 짜증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손님, 여긴 우리 호텔이고 우리의 규칙이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를 곧 해결할 테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때 뒤에서 한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호텔이니까 마음대로 한다? 말이 좋아 규칙이지 손님들 다 인질처럼 잡아두는 거잖아. 옆 사람이 쉿, 조용히 해. 들리면 또 난리 날걸. 하고 말렸다 이윽고 한참 뒤 시스템이 조금씩 복구된 듯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분주하게 예약 리스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제 순서대로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일단 김영님 계세요? 많은 이들이 득달같이 앞으로 몰려 나오자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내를 계속했다. 모두가 한꺼번에 나오시면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 예약자분 이름 순으로 모실 테니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기미가 보이자 손님들은 한숨 돌렸고 일부는 이제 드디어 되긴 하는 거네 하며 만족하기도 했다. 지배인 역시 지쳐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특유의 권위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고 간간히 직원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 여기 설비팀은 뭐 하는 거야? 네트워크 하나 제대로 못 고쳐? 우리 호텔 명성 다 깎아먹을 셈이냐? 죄송합니다. 외부 서버와 연결 문제가 있어서 곧 안정화될 겁니다. 한편 로비 한 구석에서는 방금 객실에 들어간 아이와 어머니가 잠깐 내려왔다. 아이가 조금 안정을 찾은 모양이라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지 어머니가 손흥민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가 먼저 쉬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게 감사하죠. 이 호텔이 좀 바쁘긴 해도 그래도 참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님니 편안히 계시다 가세요. 이 작은 대화는 주변의 몇 명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또 한 번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선행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로비의 긴장도 조금씩 누그러드는 듯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이러한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와 조용히 손흥민에게 말했다. 자, 이제 시스템도 복구됐으니 손님도 체크인 절차 밟으시죠. 아, 네.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늦어져서 원래 예약하신 방은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 그러니 좀 더 작은 방으로 임시 배정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손흥민은 별다른 불만 없이 대답했다. 네, 지금 그냥 휴식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일정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나가야 해서 오래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주변에서 이를 지켜본 한 직원은 속으로 아니 VIP를 그런 식으로 임시 배정이라니 하고 놀랐지만 쉽사리 반박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개의치 않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카드키를 받았다. 아, 근데 이 호텔 뷔페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시간 맞춰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가 사력 있게 물었지만 지배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 점심 뷔페 마감했고 저녁까지 자리도 꽉 찼습니다. 아, 알겠습 괜찮습니다. 손흥민은 거절당해도 전혀 흠짓하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빨리 쉬세요. 라는 짧은 인사를 주변 손님들에게 건네고 직원들의 감사합니다. 하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 중얼거렸다. 정말 대인배다.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벌써 따지고 화냈을 텐데. 그러니까 저렇게 대했는데도 웃으면서 가네. 저 지배인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지배인은 혹시나 들릴까 싶어 얼굴을 찌푸렸지만 직접적으로 대꾸하진 않았다. 다만 마음 한편에 묘하게 걸리는 불편함이 생겼는지 억지로 혀를 찼다. 그날 오후 한바탕 대기가 밀렸던 손님들이 차츰 방을 배정받고 올라간 뒤에야 로비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직원들은 진을 빼놓은 듯 축 늘어져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를 들어갔다. 하다못해 수기로라도 예약 명단을 정리할 방법은 있었을 것 아닌가. 중간 관리자인 이 대리는 고개를 숙이고 답했다. 지침이야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 서버 업그레이드 이후로 수기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졌습. 모든 예약이 온라인으로만 처리되다 보니. 핑계대지 마. 손님들 앞에서 호텔 망신을 당하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다른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런데 지배인님, 아까 손흥민 선수님에게 조금 신뢰가 되지 않았나 싶습. 우리 호텔도 VIP 손님이면 보통은 확실한 대접을 했을 텐데요. 그게 뭔 문제야? VIP면 뭐가 달라? 나는 누구에게도 형평성 있게 대하는 거야. 물론 규정상으론 그렇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이번에 일이 SNS나 언론에 퍼지면 호텔 이미지. 내 경영 철학은 원칙이야. 호텔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유명인이라고 예외를 두면 형평성이 깨진다고. 그 말에 매니저들은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쉽게 대꾸하지 못했다. 지배인이 평소 권위적인 성격이란 걸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약 30분 가까이 이어진 호통에 직원들은 지친 기색으로 사무실 밖을 나왔다. 오늘 일은 어떻게 수습이 될런지. 이 대리가 복도로 나와서 작게 한숨을 쉬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불편함이라도 크게 느끼시면 호텔 리뷰 같은 데다 글 쓰거나 언론에 이야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 옆에서 다른 직원이 달래듯 답했다. 그래도 선수가 워낙 좋은 분이니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문제는 외부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괜히 확산된다는 거죠. 우리 지배인님, 성격 진짜 별로야. 예전부터 말이 많았잖아. 직원들 단합도 깨뜨리고 손님 상대도 까다롭게 하고. 글쎄, 언제까지 버틸지. 저녁 무렵 호텔 레스토랑은 예약된 손님들로만 입장이 가능했다. 여전히 지배인은 손흥민이 저녁 자리를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살짝 마음이 불편했지만 막상 선수 본인은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객실에서 조용히 룸서비스 정도로 식사를 해결하려 한 모양이었다. 한편 로비에서 근무 교대를 하던 A 직원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흥민을 우연히 마주쳤다. 선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근처 편의점이랑 식당이 많다고 해서 잠깐 산책 겸 나가보려고요. 아, 호텔 음식 이용 안 하실 건가요? 아까 들었어요. 저녁은 예약제로 꽉 찼다고 하더군요. 괜히 자리 빼앗으면 다른 분들이 기다릴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직원은 괜스레 미안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장애 때문에 모두가 고생해서 원래라면 제대로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해합니? 이럴 수도 있죠. 정말 죄송합니? 혹시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 많이 힘드시죠? 다들 정신 없으실 텐데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편의점이 있는 길로 나섰다. 호텔 정문 앞에는 몇몇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들과도 짧게 눈이 마주쳤지만 별다른 말 없이 지나쳐갔다. 기자들도 괜히 무리해서 접근했다가 호텔 측 제지를 받을까봐 망설이는 기색이었고 또 손흥민이 싫어할까봐 신중히 움직이는 듯했다. 한편 호텔 내부에서는 이 대리와 몇몇 직원이 모여 오늘 있었던 소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도 문제였지만 지배인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손님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규칙은 규칙이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오늘처럼 굳이 소리치고 불쾌감을 주는 시기면 매번 갈등이 크게 터질 테죠. 그러다 한 직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제안했다. 손흥민 선수님이 너무나도 매너 있게 대처해 주셨으니 우리가 따로 감사 표시라도 하면 어떨까요? 호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지배인님이 또 싫어하실까요? 그렇겠죠. 지배인님은 저러니. 그럼 우리가 작은 메모나 과일 바구니라도 객실에 놓고 올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표현은 해야지. 우리 입장에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잖아요. 괜히 지배인님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 덕분에 사건이 덜 커졌으니.
직원들은 급히 예쁜 편지지에 간단한 송글씨로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적었다. 그리고 룸서비스 담당을 통해 과일과 음료를 묶은 선물 바구니와 함께 객실에 놓아두었다. 네. 밤이 깊어져 호텔 외부는 조용해졌고 기자들도 한두 명씩 철수했다. 로비에선 간혹 늦은 체크인을 하는 손님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아까처럼 혼잡하지는 않았다. 지배인은 마감 전 다시 한번 프런트 데스크를 돌아보며 직원들을 점검했다. 내일 아침에는 시스템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게 기술팀에 재차 확인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감당 못할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언론에서 공식 입장문 요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 유카스오라쿠셔 그냥 오늘 일시적인 서버 장애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렸다. 호텔은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 정도로 답하면 되겠지. 가급적 간단히 넘어가. 지배인은 피곤한 기색으로 사무실로 들어갔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참 정말 오늘 하루가 어찌 이렇게 길었을까? 내일 아침엔 또 손님들이 체크아웃하면서 불만 제기하면 어떡하지? 하, 우리도 힘들다. 빨리 끝나기나 했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로비는 다시 바빠졌다. 어제 묵은 손님들이 체크아웃을 서두르면서 여행을 이어가거나 업무차 떠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수월한 편이었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복구되어 직원들이 신속하게 결제와 서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배인의 잔소리도 조금 줄어든 모양이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에 묵묵히 지나가는 손님도 있었고 피곤하지만 미소를 짓는 손님도 있었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손흥민이 내려왔다. 간단한 점퍼를 걸친 모습으로 체크아웃하러 온 듯 가방을 들고 있었다. 데스크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선수님, 좋은 아침입니? 밤에는 잘 쉬셨나요? 네, 덕분에 편히 잤어요. 오히려 어제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신 건 아니에요? 저희야 뭐 일이니까요. 혹시 추가로 필요한 건 없으셨나요? 룸서비스로 과일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으 편지도 잘 받았어요.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한 명이 조용히 덧붙였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죄송합니. 그래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진심이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카드키를 건네고 체크아웃 처리를 맡겼다. 직원이 바삐 키보드를 두드리며 몇 초 만에 결제 화면을 띄웠다. 아, 시스템이 어제보다 훨씬 빨라졌네요. 네, 밤새 점검해서 정상화된 상태입니? 혹시 기타 서비스나 미니바 이용하신 건? 아, 없으시네요. 네, 이용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결제 진행하겠습. 영수증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 후 결제가 끝나자 손흥민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지배인이 등장했다. 그는 멀리서 손흥민을 보자 잠깐 머뭇거리다 다가왔다.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낮춰서 나름 정중을 가장했다. 손님, 떠나시나 봅니다. 네, 일정 때문에 곧 공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제는 제가 무례하게 굴었다면 사과를 드립니 호텔 측 사정이 좀 복잡했어요. 이 사과치고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아님니 바쁘실 때 겹쳐서 저까지 불편드린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좋은 호텔인데 고생 많으신 것 같더군요. 지배인은 괜스레 헛기침을 하며 옆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걸 의식한 듯했다. 규칙은 지켜야 하니까 말이죠. 아무리 유명해도 특별히 예외를 두면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니. 네, 맞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가 중요하죠. 그래도 불편을 끼쳤다면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지배인이 직접 사과를 하다니 드문 일이긴 하네라며 놀라는 눈치였다. 손흥민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호텔이 고객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지배인 가슴에 콕 박힌 듯 그는 조금 어색해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손흥민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한 손님이 뛰어와 말했다. 선수님 정말 어제 그 배려 감사했어요. 그 아이 가족을 대신해 고맙다 전해드립니다. 에이, 별 말씀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서로 도왔던 거죠.
또 다른 손님이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자 손흥민도 동등하게 허리를 살짝 굽혔다. 그 모습에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했다. 저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겸손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문 AP까지 따라온 보안 요원이 문을 열어주며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수고하세요 라고 답했다. 그는 여유롭게 걸어나가 대기 중이던 차로 향했다. 그와 함께 있던 매니저 몇 명도 바삐 움직이며 그의 짐을 챙겨 실었다. 호텔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 손짓하며 인사를 잊지 않았다. 손흥민이 떠난 뒤 로비가 한결 평온해진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반성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제는 분명 힘들고 어렵게 보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호텔 본연의 서비스 정신이란 것을 다들 느꼈던 것이다. 지배인님, 손님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오늘부터 빨리 마련해야겠습. 어제 진짜 아수라장이었잖아요. 아, 알겠어. 근데 어떻게? 지배인은 시큰둥했지만 옆에서 다른 직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우선 수기 예약 리스트도 따로 준비해두고 시스템 장애가 날 경우 바로 간단히 체크인용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미 회사 규정에 그게 있으니 그걸 제대로 교육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다시 한번 익혀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재빠르게 대처하겠습. 그리고 지배인님도 직접 직원 교육 때 필요 이상으로 소리치기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에 지배인이 살짝 인상을 썼지만 어제의 일들을 떠올리니 더는 반박하기 어려웠다. 직원들이 모두 자신을 불편해 한다는 걸 이제 서서히 자각하는 듯했다. 그래, 내가 어제는 좀 과했다. 앞으로는 좀 더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지. 순간적으로 로비가 고요해졌다. 모두가 지배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려는 듯. 지배인은 다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도 사람이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하지만 손님과 직원들 앞에서 그런 건 좋지 않았어. 미안하게 됐네. 곁에 있던 이 대리가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라도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인원 편성도 여유 있게 해서 대기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이 변화는 곧 다른 직원들에게도 확산되었다. 불안해하던 사람들은 지배인이 직접 사과하고 개선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씩 안심했다. 그럼 오늘부턴 손님들이 어제 같은 불편은 없겠네? 뭐 지배인님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일단 변화의 시작은 된 것 같아. 며칠 후 SNS에는 호텔 체험 후기가 여기저기 올라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시스템 장애로 대기를 오래 했지만 직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다라거나 손흥민 선수가 같은 줄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더라 같은 글이었고 일부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되어 있었다. 특히 그날 아이가 아팠던 어머니의 글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호텔에서 시스템 문제로 체크인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유명한 축구 선수분이 자기 차례까지 양보해 주셨음 덕분에 아이가 먼저 편히 쉴 수 있었어요. 몸이 좋아져서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 정말 감사했고 그분의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그 게시물의 댓글에는 수많은 응원과 감탄의 반응이 달렸다. 역시 손흥민, 인성까지 월드클래스. 저런 호텔 문제 상황에서도 친절하다니. 호텔은 좀 반성해야겠다. 이후 호텔 측은 SNS를 통해 공식 해명문을 간단히 올렸다. 일시적인 서버 장애로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 신속히 복구 절차를 진행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짧은 해명문 뒤에는 추가 설명으로 손흥민 선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문장이 있었다. 지배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었지만 직원들이 공모하여 최종 검토를 받아낸 문안이었다. 며칠 뒤 지배인은 직원 회의를 주도하며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오늘부로 새 매뉴얼이 시행된다. 시스템 장애가 있을 시 이 대리 말대로 수기 체크인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 모든 직원이 이 부분을 숙지하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나 특수 상황, 아이가 아픈 경우 등에서는 규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해줘. 지난번 일로 배웠으니 잘 해보자고.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다. 지배인의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전처럼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다. 이 대리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혹시 이번에 사내 교육을 할 때 외부 강사 초빙 대신에 저희가 직접 호텔 서비스 경험담을 공유하며 사례 교육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제 같은 실전 상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좋지. 직원들이 실제로 부딪힌 사례를 공유하면 더 효과적일 거야. 그렇게 해. 네, 준비하겠습니다. 지배인은 잠깐 머뭇거리다 작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손흥민 씨와 같은 유명 인사가 오더라도 적어도 기본 예의는 지켜줘야겠지. 어제 너무 고집부린 건 나도 아쉬워. 적당한 융통성도 필요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로 호텔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어제까지 무거웠던 공기가 점차 가벼워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지배인님이 노력하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말이 돌았다. 며칠 뒤 로비 근무를 하던 한 직원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에어? 손흥민 선수네. 정말로 그는 다시 호텔 로비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번에는 모자를 쓰지 않은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곧 그를 알아보고 자그마하게 웅성거렸다. 지배인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다시 오셨군요. 이번엔 무슨 일로? 안녕하세요, 지배인님. 한국에 짧게 들른 김에 기자회견이 근처에서 열려서요. 잠시 들러서 미팅하느라 룸 하나를 예약했습. 혹시 문제가 될까 해서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지배인은 서툴게 미소 지으며 손흥민을 바라봤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더 준비했을 텐데. 아니요, 괜찮습. 예약이 확인되어 있고 이번에는 시스템도 정상입니다. 다행이네요. 여기저기서 소문 들었어요. 호텔이 시스템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고. 지배인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살짝 내렸다. 어, 조금씩 바꿔보려 함니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번엔 안심하고 왔습. 사실 일이 끝난 후에 간단한 식사도 호텔에서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마침 옆에서 대기하던 직원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뷔페든 레스토랑이든 원하시는 곳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수님께선 언제든 이용 가능하세요. 정말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진 않나요? 아님니 충분한 테이블이 확보되어 있고 미리 예약 취소된 자리가 있어서 비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배인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엔 사실 조금 불편을 드렸습. 다시 한번 죄송했고 이번엔 꼭 편안히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지배인님이 직접 사과하셨으니 저도 괜찮습. 이제 한번 일어났던 일을 서로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죠.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에 직원들은 잔잔한 박수를 보냈다. 지배인은 옅게 미소 지으면서도 살짝 부끄러운 기색이었다. 그럼 프런트에서 바로 체크인 도와드리겠습. 오늘은 기다림 없이 스무스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손흥민이 체크인을 하는 사이 로비에 있던 몇몇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번 소동 이후로 호텔 분위기가 바뀐 듯해. 맞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지배인도 뭔가 말투가 훨씬 나아졌네. 바로 이 맛에 좋은 호텔을 찾는 거지? 체크인이 순식간에 끝나고 손흥민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객실 키를 받았다. 우와, 이제 진짜 빨라졌네요. 아까 확인했는데 제 이름도 정확히 나오고 객실 번호도 이미 배정되어 있었어요. 내 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대적으로 점검했으 불편 없도록 노력 중이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뒤 한 직원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선수님 혹시 기자회견 전까지 시간이 좀 남으시면 저희가 조식 쿠폰이나 라운지 이용권을 드릴 수 있는데. 괜찮습. 너무 과한 대접은 사양할게요. 아닙니 이건 저희 호텔 측의 감사 표시입니 저번에 보여주신 배려 덕에 내부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 규칙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공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요. 손흥민은 난처해 하면서도 고마워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들러볼게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배인은 말없이 지켜보다
어느 순간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가와 좀 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시 제가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호텔 라운지에서 간단히라도. 아, 괜찮으시다면야 저도 좋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배인을 바라봤다. 지배인이 이렇게 직접 초대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인데? 라는 표정이었다.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라고 답했고 곧 둘은 라운지 카페 안쪽 자리로 이동했다. 라운지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은은히 깔렸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에 제격이었다. 지배인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커피나 차 편하신 걸로 고르세 제가 사겠습니다. 그럼 저는 녹차로 부탁드릴게요. 서빙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고 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지배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를 대접하는 이유는 며칠 전 일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입니. 물론 어제, 아니 며칠 전 아침에 대충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호텔 운영을 오래 하다 보니 원칙과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가끔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직원들조차 숨을 죽일 정도니 손님들은 오죽했을까요? 그 원칙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어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도 중요하잖아요. 지배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네. 그런데 그 형평성을 지킨다는 핑계로 사실은 제 권위만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정작 손님에게 진정 필요한 건 신속하고 진심 어린 대응이라는 걸 어제 알았죠. 특히 선생님께서 다른 분을 위해 먼저 자리를 양보하신 걸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 보통 나 VIP야라고 과시하며 특권을 누리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저야 힘든 분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 그 아이가 빨리 쉬어야 했으니까요. 그런 평범한 배려가 사실 이렇게 귀하고 보기 드문 일인 줄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직원들과 소통 방법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서빙 직원이 다가와 녹차와 커피를 내려놓았다. 집에 있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는 가만히 뚫어지게 바라봤다. 제가 호텔 경력만 20년 넘게 쌓으면서 정작 사람에 대한 배려는 뒤로 미뤄뒀다는 걸 느꼈습.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신다기에 꼭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손흥민은 차를 조용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작은 행동이 도움이 됐다니 저야말로 기쁨니. 사실 저는 오히려 어제 미안했어요. 혹시 제가 불필요한 특혜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보였을까 봐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나 겸손하셔서 제 눈이 틀렸다고 느꼈죠. 라운지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로비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신속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더는 어제 같은 분쟁이나 대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배인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 로비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활기가 느껴집니. 직원들도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고 호텔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손님들도 만족하겠죠. 마침 지나가던 한 손님이 라운지를 힐끗 보더니 지배인과 손흥민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 손님은 호텔 SNS 이벤트를 보고 당첨되어 투숙 중이라는 젊은 커플이었다. 저기 혹시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손흥민이 흔쾌히 승낙했다. 물론이죠. 지배인님도 같이 나오실래요? 아, 난 괜찮아. 불편하진 않으신지. 아니에요. 같이 찍어요. 호텔 이미지에도 좋을 테니. 지배인은 머뭇거리다 그러죠 하고 커플과 함께 사진에 살짝 포즈를 취했다. 플래시가 번쩍이자 커플은 감사합니다. 를 외치며 라운지에서 나갔다. 지배인은 쑥스러운 듯 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건 또 처음이네. 내가 손님과 사진 찍을 일이 있을 줄이야.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말렸다. 좋잖아요. 사람이 먼저고 서로 좋게 대하면 그만 아닐까요? 이후 지배인과 손흥민은 호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 원정 경기를 뛰며 겪은 일들, 문화와 서비스에 대한 에피소드 등을 짧게 공유했다.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고, 지배인은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라 다르다 라는 눈빛을 보냈다. 차를 다 마신 뒤 지배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모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됐네요. 제가 호텔장이긴 해도 배움에는 끝이 없군요.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준비해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체크인을 이미 마쳤고 회견 후에 다시 돌아와 호텔에서 1박을 한 뒤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자리를 뜨기 전 마지막으로 지배인과 직원들에게 말했다. 꼭 제가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좋은 분위기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호텔의 본질이니까. 네, 명심하겠습. 언제든 편하게 다시 와주세. 이번엔 확실히 환영받으실 겁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라운지를 나섰고 바쁘게 그의 매니저들이 일정 확인을 위해 합류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손님이 또 우와, 손흥민이다 하며 바라봤지만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호텔 안에 감돌았다. 한 여성 손님이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며칠 전에 난리였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엄청 평온하네. 서비스도 좋고. 그러게, 지배인님도 여유 있어 보이신데 사람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손흥민 선수 영향이 큰 것 같아. 어제 SNS 보니까 호텔이 많이 배우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밤이 되어 호텔 로비는 또 한 번 체크인으로 분주해졌으나 이번엔 어제처럼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빠르게 안내를 했고 혹여나 시스템이 잠시 멈추면 바로 수기 매뉴얼을 꺼내어 예약 정보를 확인했다. 사람들이 오히려 오, 예상보다 빨리 들어가네 라며 만족해 했다. 지배인은 현장을 직접 돌며 혹시 불편한 손님이 있으면 다가가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직원들은 속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다. 드디어 지배인님이 서비스 정신을 깨달았나 봐. 그러게, 저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다들 마음이 편해지지. 손님들이 속속 객실로 올라가고 난 뒤 지배인은 잠시 한숨을 내쉬고 데스크 직원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오늘 고생했어. 고맙네. 덕분에 순조로웠어. 지배인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손님들도 신경 써서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은 호텔 로비를 다시 지나 객실로 향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지배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환한 얼굴로 맞이하자 금세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 일정은 잘 마치셨나요? 네, 고생은 했지만 무사히 끝났습니다. 체크인 절차는 이미 마쳤기에 곧장 객실로 안내가 이루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벨보이가 묻기를 선수님 짐은 많이 안 무겁죠? 제가 들어드릴까요? 고맙습니다만 이 가방은 가벼우니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 띤 얼굴로 대화를 나누며 올라간 객실은 어제 배정해둔 스위트룸이었다.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깔끔히 정돈해 놓았고 작은 과일 바구니와 환영 메시지가 자리에 있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 편안한 투숙 되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손흥민은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오, 정말 멋지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손님께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덕분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객실에 들어가 쉬는 동안 호텔 SNS에는 손흥민 선수 다시 방문. 이번엔 완벽 데뷔라는 간단한 포스트가 올라왔다. 몇몇 손님들이 올린 바뀐 호텔 후기와 함께 공유되며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체크아웃 날 아침, 손흥민은 다시 프런트 데스크를 찾았다. 지배인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는 잘 쉬셨나요? 네, 아주 쾌적했습.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마치면 다시 출국하시는 건가요? 네, 오후 비행기라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해요. 직원이 능숙하게 체크아웃 서류를 처리하며 말했다. 투숙 요금은 미리 결제된 걸로 되어 있어서 별도 추가 금액은 없으십니. 기타 이용 내역도 없으시고요. 그럼 이대로 끝난 거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 저희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지배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눈빛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수님, 덕분에 우리 호텔이 많이 변했습. 실제로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손님들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이번 일은 제게 아주 큰 공부였어요. 제가 한 건 거의 없어요. 단지 호텔이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한 결과죠. 그럴 수도 있지만 시작점은 분명 선수님의 배려였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그랬다면 저도 기쁘네요. 체크아웃을 모두 마친 뒤 손흥민은 그럼 전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니 이만.
하고 몸을 돌렸다. 그때 지배인이 살짝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혹시 다음에 다시 한국 오신다면 꼭 우리 호텔에 들러주세. 이번에는 절대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하, 잘 믿겠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악수를 나누었다. 옆에 있던 직원들도 밝은 표정으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그가 떠난 뒤 지배인은 로비 중앙에 서서 어딘가 뿌듯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달라져야지. 나도, 우리 호텔도. 직원들은 자연스레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지배인님, 오늘 손님 체크인이 대기 중이래요. 서둘러 안내해야겠어요. 좋아, 바로 가보자. 이번에도 실수 없게. 그리고는 다 함께 움직였다.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동선을 잘 맞추어 협력했다. 몇몇 예약 오류나 문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메모를 돌리고 팀원들끼리 간단히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로비에 있던 한 손님이 이를 지켜보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 이 호텔 뭔가 활기가 넘치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질서정연하달까. 옆에서 들은 다른 손님이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까진 혼란스러웠다는데 지금은 완전 책에 잡힌 것 같아. 지배인은 그 손님들의 이야기를 멀리서 듣고 뿌듯한 마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예전 같으면 손님이 뭘 알아? 라며 불쾌해했겠지만 이제 그는 칭찬을 칭찬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호텔은 체크인 빠른 곳, 문제가 생겨도 친절하게 해결해주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예전처럼 대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매뉴얼대로 직원들이 즉각 수기 예약 리스트를 꺼내 손님들을 맞이했고 지배인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오히려 좋은 이미지로 이어졌다. 호텔이 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짧고도 강렬했던 손흥민의 배려 사건이었다.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기에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존중. 그것이 조금이나마 지배인과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호텔 내부 공지에 이런 내용이 떴다. 본 호텔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 대비 20% 상승을 달성하였습. 이는 전 직원의 노력 그리고 고객 중심 서비스의 강화 덕분이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선하며 모든 손님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겠습. 특히 손흥민 선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를 본 직원들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누군가 작게 말하길 한 번의 배려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이야.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오면 꼭 더 잘해야겠어. 맞아. 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야겠지. 지배인은 그 게시물을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래, 누구나 존중받고 편히 쉬는 곳. 그게 바로 호텔의 본질이겠지. 그리고 어느 날 오후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지난번 라운지에서 찍은 지배인과 손흥민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옆에 다시 찾고 싶은 호텔. 라인 손흥민 지시던 변화 의객이 열정 과배려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오르고 댓글들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멋지다, 인성갑, 이 호텔 한번 가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배인도 그 사진을 본 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처음엔 못마땅했는데 이제 보니 나도 저 사진이 나쁘진 않네. 직원들이 묻자 지배인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혹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에휴, 내가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여? 하하하. 아니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들은 서로 웃음을 나누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결국 이 이야기는 호텔 프런트에서 손흥민 선수의 체크인을 지연시켰지만 그의 인내와 배려로 인해 상황이 개선되고 호텔 전체 분위기가 변화했다는 아름다운 일화로 남았다. 호텔 측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며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예의와 배려, 그리고 효율적 시스템을 갖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호텔 로비에 울리는 직원들의 밝은 인사, 손님들의 편안한 표정, 지배인의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이곳은 누구나 찾아와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그 시작점에 줄 서서도 여유롭게 웃음을 지었던 축구 스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사실이죠. 어느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남긴 말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속에 울림을 주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디에서든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세 생각보다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공유했다. 누군가는 SNS로 퍼날랐고, 누군가는 가족 식탁에서 얘기거리로 삼았다. 많은 이들이 다음에 호텔에 갈 때는 혹은 일상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때는 조금 더 인내하고 배려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일부는 손흥민 호텔 사건 알면 진짜 감동이다. 라며 영상으로 편집해 올려 더 많은 이들에게 전했다. 그렇게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계속 관심 가져주세.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누군가가 댓글로 물었다. 혹시 다음번엔 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돼요. 계속 업데이트 해 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호텔 지배인은 한 손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 우리는 앞으로 더 노력할 겁니.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 이야기를 알려주셔도 조습 작은 친절이 더 큰 변화를 부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손님이 웃으며 답했다. 알겠습. 저도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이런 좋은 사례는 널리 퍼져야죠. 그들은 가볍게 악수를 나누고 호텔 로비에서 기분 좋은 작별을 나눴다. 새로운 하루도 늘 그렇듯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라고 외치는 유튜버 손님도 있었고, 친구에게 다음엔 우리도 여기 오자 라며 즐겁게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호텔이 하나의 긍정적 사례로 떠오르면서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조금씩 더 따뜻해져 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물었다. 정말 이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거야? 대답은 간단했다. 그렇지. 진심 어린 배려 하나가 모두의 태도를 바꾸고 그 변화가 또 다음 사람에게 전파되는 법이니까.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내일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언제 어디서든 배려가 시작되는 곳이라면 말이다.